월요봉추입니다. 오늘 10월 28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완전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는데요. 일단 어제 그저께요. 생겨버렸는데, 관련해서 오늘 급락 관련한 부분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급락 관련해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으로 오늘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들 오늘 급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이 간밤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이 경제 견고하다라는 얘기, 이제 연설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그 연설했던 내용에 보면, 3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괜찮다. 그게 사실 빛 좋은 개살구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온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 이제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알리기 위한 내용들로 연설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뒤늦게 좀 전달이 좀 선물 됐습니다. 옵션 장마감 시장에요. 1분 전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미국의 지금 뭐 예를 들어 치포 동맹을 비롯해서 반도체 규제, 중국의 반도체 규제 이걸 통해서 중국 자체에 일단 이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막대한 이 반도체 관련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아시아의 반도체 대기업들로부터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이제 이후에는 향후에는 마이크론의 투자도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아의 반도체 대기업들, 그럼 TSMC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이들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일 것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 중국 쪽에 지금 공장들을 막대하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이쪽에서 보면 하이닉스의 지금 입장은 더 난처해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규제가 들어가면서 중국 쪽에 있는 투자되어 있는 공장들 이 부분에 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게 이 최첨단 기술이 아닌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공장의 규모라든지 지금까지 시스템 상황을 놓고 보면 좀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투자를 막대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TSMC 마찬가지고요. 대만 증시 마찬가지고 오늘 급락들이 좀 나온 모습이 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 기존에 몰랐던 내용도 아니었고요.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 그리고 과거에 이 구간에서 한번 또 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도 다 있었습니다만 한동안 이 얘기가 좀 잠잠해졌다가 오늘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58,000원은 좀 지켰으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으로 보면 121선을 맞고 지금 딱 밀린 게 돼버린 상황인데 56,000원 지금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향후에 이 삼성에서의 어떤 대응이 나올지를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뭐 문제가 돼서 다시 전 저점을 보러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의 대응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지금 한번 밀렸던 흐름 속에서 열어놓기는 56,000원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주는 상황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지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 56,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을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하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섹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급락으로 반도체 섹터 전체가 막 급락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다음 주 지금 현재 상황을,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매크로 상황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다음 주 FOMC 이후, 그리고 그 다음 주 중간선거 이후, 일단은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 속에서 미중 정상회의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 오늘 아침에 뉴스로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본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의 규제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규제의 이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 승리를 하든 민주당이 승리를 하든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이미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급등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속에서 규제의 속도나 규제의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국과의 트라이를 통해 가지고 나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중국 쪽을 버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 쪽을 일부 남겨놓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미국을 버릴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미국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중국을 완전히 다 버리는 것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향후 중국 쪽의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고 미국 쪽으로 건너가면서 중국에도 투자를 안 하지는 않겠죠. 일부 조금씩은 하겠죠. 그래서 중국 쪽의 일부 달래기, 그리고 거의 미국 쪽으로 붙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이 지지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면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다시 이 자리 돌파 테스트 당분간 이 스윙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마도 이 64,000원에서 56,000원 정도 자리, 일시적으로 56,000원이 뭐 이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시적일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 사이에서 일단 당분간은 한동안 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찍고 넘어오는 구간까지는 요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너무 아쉽게 만들어버렸죠. 58,000원 정도라도 지켜줬어야, 58,000원 초반자리라도 지켜줬어야 20주선이라도 밟고 끝을 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아래꼬리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시적인 56,000원 이탈 가능성도 일단은 좀 생깁니다. 주봉상으로도 좀 되게 아쉽게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월봉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 월봉이면 전혀 문제 없는 월봉이고요. 요렇게 만약에 마감을 했다 그러면 다음 달 다시 아주 적은 움직임이겠습니다만, 방향은 위로 조금 더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오늘 외국인들 매도 얼마나 나왔나요? 오늘 2,600억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도가 1,900억인데, 삼성전자만 2,600억, SK 하이닉스 1,500억 나왔어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도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 또 하루 이틀 매도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게 오늘 그냥 한번 이슈가 조금 더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요번에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하이닉스는 오늘 된소리를 맞았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그 규제를 몸으로 지금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왔죠. 이게 인텔이 이 상황을 봤는지 이 상황을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인텔의 중국 낸드를 SK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제 직격탄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7% 급락,
이때 5월 달이죠. 5월 달 급락보다도 더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급락이 나온 건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이 미국의 중국 규제 이슈가 커져버린 상황에서, 글로벌적으로 커져버린 상황에서 중국의 이 그러니까 낸드팹 그 공장까지 인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제 하락 부분과 오늘 일정 부분의 하락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어제 컨콜에서 뭐 그것도 일전에 알려졌던 내용입니다만, 컨콜에서 일단은 캐파를 줄일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다른 기업들과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쟁할 때 주로 썼던 방식 중에 하나죠. 현금이 워낙 풍부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계속해서 예를 들면 DC 경쟁을 하든, DC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업, 현금이 부족한 기업을 죽이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적자 보면서 계속 합니다. 죽을 때까지.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작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다 캐파 줄여가지고 생산량을 급격히 줄여놓으면 삼성만 그대로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면 삼성의 점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들이대 보려고 하는 기업들 삼성보다 현금 딸리면 결국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하이닉스도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삼성의 이 적자 생존 전략에 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오늘 연타를 맞은 거죠. 연타석 홈런을 피홈런을 맞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차트를 또 만들어 버렸죠. 오늘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크게 나왔고 외국인들 매도도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 정상적이지 못한 이 흐름인 거고, 이게 이제 시장의 불안정성,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크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뭐 시장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구간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뉴스면은 사실 급락이 좀 나오기는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차트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직전 저점까지도 지금 이틀 만에 직전 저점 위협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올렸던 거잖아요. 한 달 동안 올렸던 양을 지금 이틀 만에 다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거 당분간은 삼성보다 조금 더 밀림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버려서 좀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이 사실 미국의 이 대중국 규제가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 거고 이렇게까지 반응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제 하필이면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이 표면화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늘렸을 때 83,000원짜리까지 지금 내려와 버린 상태니까, 이것까지 지금 이탈이 만약에 돼버린다라고 하면 밑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79,000원대까지 8만원을 한번 깨는 자리까지 지금 열려 있단 말이죠.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게 너무 아마 이거 매도를 대부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조금 길게 보면 어차피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 지금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업황 바닥을 치고 그 뒤부터 이제 업황이 조금씩 개선된다라고 보면, 미중 갈등에 의한 부분은 해소되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생산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생산량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요. 4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 아니면 2분기 정도부터 조금씩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후 견뎌내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게 참
만약 그때까지 견뎌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밑에 나중에 내려왔었을 때 조금 더 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며칠 만에 제가 이 말씀드린 상황이 완전 180도 뒤집어져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어제 오늘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좀 주말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면서, 비중을 내가 조금 줄여놓고 나중에, 한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쯤 바닥을 좀 잡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갖고 가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를 노릴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뷰가 바뀌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